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니스입니다. 서머스쿨 진진 영어 네 번째 시간이고요. 주어진 문장의 위치 찾기 문제 유형이죠. 자, 3번과 4번 문제 마저 해결해 봅시다. 주어진 문장의 위치 찾기 문제 유형은 주어진 박스 문장의 위치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박스 문장 안에 있는 힌트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앞,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좋을까를 유추한 다음에 지문을 들어가 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지문을 읽다 보면은 분명히 어휘적 갭이라든지 논리적 갭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갭에 바로 네모 안에 들어있는 문장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자고요. 공교롭게도 첫 번째 요 주어진 박스 안에 힌트가 있더라고요. On the other hand 이런 게 바로 명시적인 단서이죠. 반면에 라는 의미의 역적 연결어예요. 그러면 이 박스 문장 앞에 나온 내용과 박스 문장 뒷 내용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할 때 요 주어진 박스 문장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보자고요. 농부들은 could live, 살 수 있었답니다. In the same place year after year.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곳에서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는 농부들은 매년 똑같은 곳에 살 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조금 더 가보죠. And did not have to worry about,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Transporting young children, 어린아이를 transport니까 이동시킬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long distances, 먼 거리를. 그러면 적어도 요 주어진 글상자, 요 박스 부분 앞에는 이동을 해야만 했다. 반드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요 뒤에 나오는 박스 문장 뒷 내용은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어. 뭔가 정착을 했어 한 군데. 요런 얘기가 나와주면 요 주어진 박스 문장의 위치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좋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Growing crops,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은 forced people. 자, force 목적어 to 부정사하게 되면 역시 오형식 대표 동사죠. 죄송합니다. 목적으로 하여금 to 부정사로 하는 것을 강요하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to stay in one place, 한 장소에 머무르도록 강요합니다. 여러분, 작물을 기르려면 이동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 장소에 머물러서 작물을 끊임없이 보살펴줘야지만이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반면 hunter-gatherers,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는 유명한 표현인가요? 수렵채집인들이죠. 수렵채집인들은 typically, 전형적으로 moved around, 여기저기 이동해서 다녔다는 겁니다. 여기서 around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라기보다는 부사로서 이리저리, 여기저기 정도의 부사적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oved around 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는 거죠. frequently, 그것도 아주 빈번하게요. 또한 이 수렵채집인들은 they가 받고 있는 건 당연히 hunter-gatherers예요. 이 수렵채집인들은 had to be able to, 할 수가 있었어야만 했는데 carry all their possessions, 그들의 모든 possession들을, 우리 동사 possess가 소유하다잖아요. 그래서 possession 하게 되면 소유물,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물들을 with them, 그들과 함께 가지고 다닐 수 있었어야만 했답니다. 기동성이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Every time they moved, 그들이 움직여야 할 때마다 이 얘기죠. 자, every time 주어 동사 하게 되면 이때 every time을 하나의 접속사로 봐주셔도 괜찮아요. whenever 라는 의미로 바꿔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의 소유물을 모두 이렇게 운반할 수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1번 자리 괜찮아요? 일단은 이동하거나 이동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1번부터는 좋은 후보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1번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죠?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정착해 있다는 얘기가 나와줘야 주어진 박스 문장으로 올바른 위치잖아요. 1번 뒤에 보세요. In particular, 특히 mothers, 어머니들은 had to carry their young children,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또한 데리고 다녔어야만 했답니다. 이거 뭐야? 정착한 곳이 아니라 이주해야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1번에 들어가면 되나요? 안 됩니다. 2번 바로 가죠. As a result, 그 결과 hunter-gatherer mothers, 여전히 정착하지 않고 이동하는 수렵채집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번 자리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 결과 이 수렵채집인 어머니들은 could have only one baby, 오로지 한 명의 아이만을 가질 수가 있었답니다. Every 4 years or so, 대략 매 4년마다 혹은 그쯤 정도마다 아이를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사실 여타 다른 생태계에 있는 동물들보다 자립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직립보행하는 데마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두 발로 걸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되려면 적어도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두 발로 이동할 수 있을 때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every 다음에 복수명사를 쓰게 되면 매 뭐뭐마다 라는 단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렇게 실제로 4년 혹은 그 정도마다 이렇게 아이를 가지는 게 왜 그런가 뒤에 보시면 이유가 설명되죠. 분사구문으로 spacing their birth, 그들의 출산을
스페이스 한다는 거죠. 스페이스라는 건 명사일 때는 공간 또는 우주 이런 뜻이지만 동사일 때는 공간을 벌리다, 간격을 두다 정도의 뜻이에요. 간격을 둔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so that 그래서 they never had to carry more than one child at a time. 한 번에 한 명 이상의 아이를 그들이 carry 데리고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so that 다음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조동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동사가 보였을 때 해석은 두 가지가 가능하죠. 첫 번째는 그래서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적절한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간격을 벌렸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한 번에 한 명의 아이 이상을 데리고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둘 다 해석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볼까요? 그들의 출생에 간격을 두었고 그래서 그들은 한 번에 한 명 이상의 아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해석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3번 이하로 넘어갑니다. 여전히 지금 헌터 게더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수렵채집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정착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3번 다음 보자고요. Societies that settle down in one place. 한 장소에 정착한 사회요. 뭐지? 앞에서는 이동해야 되는 사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수렵채집인 사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갑자기 정착을 얘기하고 있어요. 찾았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이동과 정착의 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답 몇 번이 돼야 되죠? 3번이 돼야 돼요. 그럼 주어진 박스 문장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반면 농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렵채집인들이 아니라 농부들은 해마다 계속 같은 장소에 머무를 수가 있었죠. 따라서 그들의 아이들을 먼 장소까지 이렇게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데리고 다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정리되셨나요? 정답 3번이 명확하네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 군데에 정착한 사회는 were able to shorten their birth intervals. 그들의 출생 간격을 짧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단축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From 4 years, 4년에서 대략 2년 정도로요. This meant, 이것은 의미했는데 that each woman, 그 각각의 여성들, 여기서 여성들은 수렵채집인 여성들이 아니라 그렇죠, 농부 여성들이겠죠. 농경사회 여성들입니다. 여성분들은 could have more children than her hunter-gatherer counterpart. 그렇지, 그녀의 수렵채집인 상대방보다 더 많은 아이를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앞문장 전체를 위치가 맡고 있어요. 이 사실, 즉 수렵채집인 상대방보다 농경사회 여성분들이 더 많은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in turn, 결국에는 intern이라는 표현도 참 많이 쓰는 수거 중에 하나죠. 결국에는 이런 뜻이에요. 혹은 뭐 차례로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앞에 나온 것이 원인이고 그 결과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시면 resulted in이라는 수거 또 보이거든요. result in 하게 되면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일 때 쓰는 표현으로서 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또는 야기하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 중에서는 lead to의 과거 led to 하고도 유사하게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반면에 result from이라고 하면요. 잠시만요. 옆에다가 별도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result from 하게 되면 이거는 앞에가 결과이고 뒤에가 원인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으로부터 앞에 나온 결과가 초래되다, 야기되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result라는 동사는 자동사입니다. 달리 말하면 수동태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result이 초래한다라고 해서 be resulted라고 쓰면 초래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수동태 형태가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 전치사를 바꿔 끼웠잖아요. in 대신에 from을 써서 초래하다가 아니라 초래되다 라고 해석되게끔 메커니즘을 취하는 겁니다. 자동사라서 수동태가 안 됩니다. be resulted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영어에는 없는 말이라는 거. 오케이? 자, 다시 내용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수렵채집인 상대방보다 더 많은 아이를 농경사 여성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잠깐만요. 이거 펜이 오케이. 결국 resulted in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rapid population growth. 급격한 인구 성장을 초래했다는 거죠. 누구 사이에? among farming communities. 농경 사회의 말이죠. 농경 사회에 이렇게 급격한 인구 상승 인구 증가를 야기했다는 겁니다. An increased population, 이렇게 증가된 인구는 과연 농경사회의 독이었을까 득이었을까? 뒤에 보시면 was actually an advantage. 실제로는 득이었다는 거죠.
to agricultural societies, 농경 사회에 있어서 말이죠. 왜냐하면 farming, 농경이라고 하는 것은 required, 필요로 했는데 large amounts of human labor, 많은 양의 인간 노동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인 거죠. 사실 여러분 그 호모사피엔스들이 농경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농경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유발 하라리라는 교수님께서 쓰신 사피엔스라는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농경이 과연 우리 인류에게 축복인 것인가 저주인 것인가 이런 주제를 놓고 유발 하라리 교수님은 농경은 저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책에선 설명을 해주는데 농경이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노동에 얽매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폭발적 인구 증가와 도시의 발달을 불러왔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양학적으로도 설명을 하시던데요. 영양학적으로 차라리 수렵채집인들이 더 풍성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있었대요. 다만 농경을 하다 보면 오로지 이 작물 재배, 곡물 재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수렵채집인들이 섭취할 수 있었던 다양한 과일이나 열매나 뭐 고기류 이런 단백질과 무기질 위주의 식단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얘기가 또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꼭 한번 방학 때 시간 내셔서 사피엔스라는 책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동해야 되는 것과 정착해야 되는 것 사이에 주어진 박스 문장을 넣어주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 문제 해결을 해볼 거예요. 역시 주어진 문장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주어진 문장의 위치를 넣어줘야 되는데 역시나 힌트가 있더라고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예시 연결어죠. 그 말은 순접 연결어예요.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뒤에 있는 예시를 통해서 앞에 어떤 원칙이나 원리가 나왔을까를 역으로 유추해 보셔야 됩니다. 보자고요. If you rub your hands together, rub, 문지르다 이거잖아요. 당신의 손을 함께 문지르게 되면 그것도 quickly, 아주 빠르게 문지르면 이 말이죠. They will get warmer. 그 손은 따뜻해질 겁니다. 이거 무엇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 겨울철에 손 시려 오면 손을 막 문댑니다. 그럼 열이 발생하잖아요. 손이 따뜻해지는 원리는 마찰이 열을 발생시키니까 이건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는 거 아니니? 그래, 그럼 요 앞에는 열이 발생한다. 마찰로 인해서 열이 발생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예시로 이 문장이 들어가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예상했던 대로 마찰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friction, 마찰은 is a force, 힘이에요. 자, 뭐 사이에 존재하는 힘이에요? between two surfaces, 두 개의 표면 사이에 존재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어떤 표면이죠? that are sliding, 미끄러지고 있거나 아니면 trying to slide, 미끄러지려고 하는 거죠. across each other니까 서로 엇갈리게 미끄러지고 있거나 혹은 미끄러지려고 하는 그러한 두 표면 사이에 존재하는 힘, 이게 바로 마찰력이랍니다. 마찰력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For example, when you try to push a book along the floor, 여러분이 책을 바닥을 따라서 쭉 이렇게 밀려고 애써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마찰은 makes this difficult, 이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여기서 this라고 하는 것은 책을 바닥을 따라 쭉 미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difficult,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1학기에 배웠던 어법 내용인데 한 번 더 반복해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 make는 대표적인 5형식 동사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5형식 동사는 목적어 this를 취했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difficult를 취했습니다. 우리 서머스쿨 첫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difficultly와 같은 부사를 쓸 수 있다고 했었나요? 절대 안 되죠. 여기는 형용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difficult라는 형용사를 쓴 것도 눈여겨봐 주세요. 자, 마찰은 책을 이렇게 바닥에 밀려고 하는 걸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찰이 없으면 책 한번 밀면 계속 가야죠. 등속 운동하듯이 쭉 가야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friction,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always, 항상 works, 발생하는데, 작동을 하는데 in the direction, 방향으로 작동을 합니다. opposite to the direction in which the object is moving.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 그지?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작동한다는 겁니다. 혹은 trying to move.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이고 있거나 혹은 움직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바로 그러한 방향의 opposite, 반대쪽 방향으로 결국은 works, 작동하더라. 마찰이라고 하는 건 그 얘기예요. 물리 시간에 배워서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 opposite이라는 것도 반대의라는 의미의 일종의 형용사거든요. direction이라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라 봐주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So, 그래서 friction,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always, 항상 slows a moving object down. slow down이니까 느리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물체를 느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찰이 없으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등속운동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마찰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멈춰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The amount of friction. 그런데 이 마찰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depends on 어디에 달려 있는 거지? 바로 the surface materials. 표면의 물질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스무드하게 읽고 있는데 1번은 적절한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찰이 열을 발생시킨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앞에서는 마찰은 뭐를 줄여준다? 네, 속도를 줄여준다. 속도를 느리게 만든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 발생시킨다는 얘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1번은 적절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1번 뒷내용은 마찰의 어떤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표면의 물질, 표면의 재료에 달려있다. 이 얘기죠. The rougher the surface is. 표면의 어떤 표면이 좀 더 rougher, 거칠거칠하면 거칠거칠할수록 the more friction is produced. 더 많은 마찰이 발생하는 거죠. 역시 1번 뒤에 2번도 너무나 촘촘하게 연결된 부연 설명이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3번 뒷문장 보세요. Friction, 이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also, 또한 produces heat. BAM! 정답 나왔는데요, 여러분. 마찰은 또한 열을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거 바로 이거잖아요. 열을 발생시키는 거에 대한 예시는 사실 거의 바로 뒤에 언급이 돼야 되죠. 4번이 굉장히 유력해 보이거든요. 4번 뒷부분 좀 마저 볼게요. 마찰은 can be a useful force, 아주 유용한 힘이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it prevents our shoes slipping on the floor. 잠깐만, 이거 열에 관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열에 대한 예시는 오로지 4번으로 끝맺음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정답 확실하네요. 4번입니다. 오케이? 4번 뒤에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또 열과는 관계없는 또 다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마찰은 사실 유용한 힘인데 왜냐하면 그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prevent 목적어 from ing 구문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신발이 sleeping.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걸 목적격 보호라고 하기 전에 원래는 from이란 전치사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동명사 ing가 오는 거고요. 그런데 from을 생략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우리의 신발이 sleeping on the floor,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거, 그걸 막아주죠. When we walk, 우리가 걸을 때 말이에요. 오케이?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뒤에 보시면 또 하나의 동사 stops가 보여요. 이게 두 번째 동사겠네요. stops car tires. 자동차 타이어가 skidding on the road. 길에서 미끄러지는 거, skid. 쭉 미끌리는 거 얘기하잖아요. 미끌리는 것 또한 막아준다는 겁니다. 역시 stop 목적어 from ing니까 여기도 from이 생략되어 있고 요거는 동명사라 봐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when you walk, 여러분이 걸을 때 friction, 마찰이라고 하는 것이 is caused, 발생돼요. 무엇과 무엇의 마찰이 발생하죠? Between the tread on your shoes. 당신 신발의 tread라고 하는 건 밑바닥 그 접지면을 얘기합니다. 바닥과 닿는 면, 접지면이요. 당신 신발의 접지면과 그리고 the ground, 땅 사이에 바로 마찰이 발생하는 거죠. 오케이? 자, acting to grip. 실제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grip the ground. 땅을 이렇게 grip, 움켜쥐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prevent sliding. 미끄러지는 걸 막아주면서 말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에 있는 거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해 보자면 to grip과 그리고 to prevent가 병렬 구조예요. 그래서 땅을 꽉 움켜쥐고 그리고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방학 중에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내용들을 마무리를 해보았고요. 선생님이 좀 급하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빠르게 진도를 빼는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쇼츠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영상 길이가 15분이 넘어가면 안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선생님이 좀 빠르게 얘기한 거 조금 양해해 주시고 너무 빠르다 싶으면 0.8배속 이렇게 좀 늘리지 말고 좀 0.8배속으로 좀 느리게 해서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알찬 여름방학 보내시고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2학기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